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번에 끝내는 민법 이론 강의 제4강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김하인 합격서고 교재 구입 방법은 영상 제일 마지막에 소개해드립니다. 뒤로 쭉 넘겨보세요. 자, 이 시간에는 합격서 10페이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공박이 있습니다. 강의 노트는 이쪽에 써드립니다. 법률적인 목적은 확가적 타합 필요했죠? 그 중에 사회적 타당성이고 이와 관계된 조문이 103조, 104조 두 개입니다. 103조의 제목이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또는 사회 질서 위반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자, 조문 보겠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죠. 다음 741조 이미 본 적 있어요. 법률상 원인 없이 예를 들어 무효 등으로 타인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을 반환해야 되죠.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해서 가면 내 것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래 무효는 원칙적으로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특칙이 있었죠. 불법원인 급여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불법이란 여기에 103조 무효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불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강행규정 위반 무효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불법 원인으로 즉 103조 무효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이익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원래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하필 무효가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가 좀 이따 104조예요.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 104조에서 수익자가 폭리자에게만 있는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여기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리자가 아닌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러나 이 단서가 104조 좀 이따 공부할 겁니다. 일단은 앞부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일단 여기까지 보세요. 다시 정리해봐요. 어떤 게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내 의무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상대방은 나에게 이행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행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특징이 있었죠? 아까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면 이게 불법인 급여에 해당합니다. 무효를 다시 정리하면 이행 전에는 모두 무효 똑같아요. 이행 전에 모두 무효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행 후가 달라요. 여러 가지 무효 중에 하필 여기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하지 못하지만 103조가 아니라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합격서 5페이지도 이미 다 정리했죠? 합격서 5페이지 앞으로 가보세요. 그 박스가 있죠? 그래서 미리 예습으로 가볍게 봐봤어요. 자, 박스에 상단 1번 무효 있나요? 양가로 1번 무효 효과에서 동그라미 1번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청구 못하죠. 이행 후 원칙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하필 여러 개 무효 중에 니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103조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라고 5페이지 딱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103조가 있는데 다시 컴퓨터로 오세요.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이행했을 때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사회질서 위반 103조 위반 효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법조문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좀 와닿지 않아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갑이라는 유부남이 X 부동산이 있는데 배우자 아닌 여자와 동거계약, 첩계약합니다. 첩계약은 다 아시겠지만 둘 중에 한 명, 아무튼 둘 중에 한 명은 다 결혼했어요. 근데 자기 배우자 아닌 여자와 동거계약하는 걸 첩계약을 하죠. 저기 예를 들어 감남이 을류한테 그래요. 야, 을, 너 나랑 2년 살아주면 이 아파트 너 줄게. 아파트 너 줄게. 나랑 2년 살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을려가 아파트 받을 생각에 눈 딱 감고 2년 살았습니다. 을은 2년 살아줬죠? 그럼 갑은 증여하기로 했죠. 근데 갑이 을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안 넘겨줘요. 우리 참다 소송을 했죠. 아저씨 준다 했으면 줘야죠? 라고 소유권 이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남이 깜짝 놀랐죠. 세상에 첩이 소송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변호사 찾아갔죠. 그러니까 감남 변호사가 판사님 이거 다 무효 아닙니까? 물어봤습니다. 왜 갑자기 변호사가 이게 무효인가 물어봤을까요? 만약 이게 다 무효라면 갑은 이행 전에 을에게 이행할 필요 없고 을은 소유권 넘겨라고 이행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갑측 변호사가 이게 무효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법원은 재판해야겠죠. 우리 지금 민법을 공부합니다. 민법 시간에 형법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형법에서도 간통죄 없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가 아니고 이게 지금 민사적으로 유효인가 무효인가를 재판해야 돼요. 만약 이게 유효라면 갑은 증의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무효라면 갑은 증의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열리고 판사들이 우리나라 법을 다 뒤져봤더니 첫 계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법이 없으면 판사가 이제 양심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판사 남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혹시 자기들도 혹시 이런 거 할지 몰라요. 그리고 판사가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막 첩계약도 많이 하고 막 도박도 많이 해서 재산을 다 날리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 을려가 세상에 이런 원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아버지가 생각나서 이거 무효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무효라고 하고 싶은데 근거 조문이 없죠? 그때 103조 들이대요. 이 첫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103조 근거로 판사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이행할 필요 없죠? 을려는 이행 청구 못하는 거죠. 결국 을만 헛고생한 겁니다. 갑이 안 주면 을은 받을 길이 없어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소송에도 을이 치죠? 을은 괜히 변호사비만 날리게 됩니다. 법에서 안 도와줍니다. 근데 이번엔 반대로 을려가 2년 사라졌죠? 2년 사라지니까 갑이 약속대로 을에게 증여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어요.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을 받으니까 이제 갑이 전화도 안 받아줍니다. 아니 누가 만나자 해서 전화는 받아줘야지. 갑이 상심했죠. 친구들과 고민 상담해요. 유유상종이라고 그 놈이 옆에 그런 놈 있을 거예요. 근데 갑 친구들 완전히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이 그래요. 이 바보야 무효인데 왜 이행했어? 이행했으니까 다시 가서 받아와 그러더라고요. 갑이 쫓아갔죠. 야 무효인데 괜히 이행했네 돌려줘 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습니다. 근데 을련은 이미 공인중개사예요. 을은 이 103조 무효는 반환 청구 못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력 한마디 했죠. 이거 반환 청구 못하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하필 103조 무효라면 주민 끝입니다.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것을 불법의 등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럼 첫 계약이 무효고 자기 갑이 소유자거든요. 그럼 자기가 소유자라고 소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못하게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게 해놓고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으로 반환 청구를 허용하면 이상하잖아요? 이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래놓고 소유권으로 가능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갑은 어떻게든 반환 청구 못합니다. 어떻게든 반환 청구 못하기 때문에 을이 예뻐서가 아니라 을이 반사적 이익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갑이 어떻게든 반환 청구 못하기 때문에 을려는 반사적 이익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제 첩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럼 103조 이거죠. 잘 보세요. 이제 첫 계약이었죠. 그럼 꼬신 남이나 넘어간 여 누가 나빠요? 갑남과 을려 누가 나빠요? 여기서 이제 성비를 달라져요. 남자들은 을려가 나쁘다. 여자들은 꼬신 남이 나쁘다. 근데 둘 다 나쁜 놈이죠. 꼬신 놈이나 넘어간 여자나
둘 다 나쁜 놈이라 을려가 법원의 힘을 빌리잖아요. 법원에 소송하면 법에서 안 도와줘요. 갑이 소유권 등기 넘겼죠. 그리고 갑이 다시 법원에 뭔가를 청구하면 법에서 안 도와줍니다. 너희 둘 다 법에 놓지 마. 그게 103조와 불법의 증급여 취지가 됩니다. 다른 예 들어봐요. 이제 갑이 도박하다가 돈 다 잃었거든요. 이 대학교 친구가 이번에 많이 따야 돼 라고 도박하라고 2천만 원 빌려줬는데 갑이 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제 거지가 됐죠. 돈을 못 갚아요. 돈 갚는다가 변제한다. 근데 변제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원에 소송했죠. 야, 아무리 친구여도 2천이 적은 돈이니 돈 갚아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직 변호사가 갑이 변호사 찾아갔죠. 갑직 변호사가 판사님 이거 도박 채권 도박 채무는 무효 아닙니까 물어봤죠. 왜 갑직 변호사가 이게 무효인가 물어봤죠. 만약 무효라면 갑은 이행 전에 돈 갚을 필요 없고 을은 돈 갚으라고 청구 못하기 때문에 갑직 변호사가 이게 무효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법원은 또 재판을 하겠죠. 우리 형법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죠. 형법에 도박죄 있습니다. 이건 형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민사적으로 도박채권 채무가 유효인가 무효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만약 유효라면 갑은 돈 갚아야 됩니다. 근데 판사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그 자기 아버지가 생각났죠. 자기 아버지가 첫 계약으로 막 생활을 좀 문란하게 했고 또 도박빚만 엄청 졌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근데 무효라고 할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때 103조 들이대요. 도박채권 채무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니까 갑은 이행지는 이행할 필요 없죠. 을은 이행 청구 못하기 때문에 소송에도 을이 집니다. 갑이 안 지면 을이 받아올 수 없어요. 근데 이번엔 반대로 을에게 2천만 원 빌려서 갑이 돈을 엄청나게 땄어요. 그래서 쿨하게 을에게 이자가 다 갚았습니다. 근데 갑 친구들이 야, 그 무효인데 갚을 필요 없어서 왜 갚았어? 우리 술이나 사주지. 그래? 평소에 을하고 감정도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을 쫓아가서 야, 무효인데 내가 괜히 이행했네?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했어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하필 103조 무효인데 이행하면 끝입니다. 돌려달라고 못합니다. 이게 불법어진 급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무효도 이행 후가 달라요. 같은 무효라도 103조 무효이면 반환 청구 못하는데 103조가 아니라 다른 사유 무효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강행규정 위반 무효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행법규 위반 무효예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강행법규 위반과 반사회적 행위 다릅니다. 이건 103조입니다. 강행법규는 법규정 있잖아요. 그래서 103조 무효일 때만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무효도 103조 무효인 것과 다른 사유 무효 구별 시력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럼 103조에 이런 거죠. 어떤 사건에 판사가 무효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근거 조문 없을 때 103조 무효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병명을 몰라요. 그럼 의사가 제가 배움이 짧아서 병명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안 그러죠. 그냥 스트레스하래요. 이게 103조가 그겁니다. 그냥 스트레스예요. 뭔가 무효라고 하고 싶은데 법조문 없죠. 그러면 103조 무효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불법의정 금액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11페이지로 오세요. 이제 판단식인데 뭐든지 판단 시기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가 여부 판단 시기도 법률 행위 당시입니다. 그럼 사회질서도 변합니다. 조선시대의 첫 계약은 선량한 풍속이었어요. 지금은 위배된 거죠. 이렇게 뭐든지 판단 시기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자 지금부터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행위를 보고 이건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법원 판례를 시험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거 5개 일단 외워둡니다. 일단 그럼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죠? 그럼 이행했더라도 불법은 급여가 아니니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연결됩니다. 먼저 강제집행의 심의 잘 나옵니다. 강제집행 이런 말 나오면 반사회적 행위 아닙니다. 다음 강박, 다음 통정의 표시,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등 조세에 나오면 다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 아무튼 조세에 나오면 다 103조 무효 아니에요. 얘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게 빨간색 보이죠? 우리가 강강수월래 하죠? 네, 강강어신조 하세요. 그럼 얘들은 일단 103조 무효 아니다. 얘들이 시험에 잘 나온 이유가 강제입행을 면할 목적으로 뭔가 하면 아주 나쁜 행위지만 103조 무효가 아니라 그랬어요. 강박은 나중에 110조 취소 사유고 취소하면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도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통정의 표시도 108조 무효이지만 103조 무효가 아니에요. 명의신탁은 나중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무효이지만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조세피도 나쁜 행동이죠. 또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주의하실 게 우리는 유효인가 무효인가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103조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를 공부합니다. 이 통정의 표시는 108조 무효이지만 103조 무효는 아닙니다. 왜 구별해요? 이행했을 때 이 103조 무효 아니면 반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명의신탁도 부동산 실명법 무효예요. 무효지만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왜 구별해요? 얘들은 다 이행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3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효 무효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103조 무효인가 103조 무효 아닌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강의 신조 얘들 외우면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교재 11페이지 동그라미 읽어보세요. 단지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범임과 다른 걸 필요 없어요. 그 아랫줄 반사의 질에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답니다. 2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강제집행을 나오면 바로 밑에 반사의 질에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중간에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2번을 다시 읽어볼까요? 2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로한 행위는 이게 통정허위 표시고 이건 108조 무효이지만 103조 무효는 아닙니다. 그래서 3번에 또 설명해 놨어요. 통정허위 표시 얘가 그 동그라미 2번 통정허위 표시 그 자체가 곧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무효인 명의신탁 그랬죠? 이건 부동산 실명법 무효입니다. 지금 103조 무효가 아니에요. 4번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타인 명의로 등기가 맞춰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정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랬죠. 즉 103조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행해도 불법정급여가 아니란 말입니다. 5번 양도세에 나왔죠. 조세피 목적으로 실제 거래 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우리 보통 가격을 내려 적는 다운계약 한다죠. 체결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아닙니다. 그래서 강강어 신조 나오면 중간에 볼 게 없습니다. 자, 문제 어떻게 나온가 확인해 볼까요? 자, 전배기출 문제지 5페이지 5번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반사회에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겁니까? 그럼 아까 우리 해당하지 않는 걸 강강의 신조 외웠죠? 그거 빼봐요. 빼보면 기억 강박 빠지죠? 니은 강제입행 빠지죠? 되게 양도세 조세 빠지죠? 볼 게 없잖아요. 그럼 리율 하나는 정답이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 나옵니다. 리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강의 신조 빼니까 답이 2번입니다. 이렇게 5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법 하나씩 외워두세요. 그리고 암기법이 있는 민법 선생님은 전국에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와 함께 공부하면 시간 내에 아주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반사회적행에 해당하는가 계속 봅니다. 여러분 교재 동그라미 6번 변호사를 찾아가면 먼저 착수금 몇백만 원 주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기면 성공하면 얼마 더 주세요 약정합니다. 만약에 3천만 원 더 달래요. 민사사건과 형사로 나눠서 형사는 어떤 사람이 지금 구속되거나 뭐 깜빵에 가거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두 사건 어떤 사건에 의뢰인이 더 쫄아 있죠? 형사에 쫄아 있죠. 민사는 돈 안 갚아도 깜빵에 가지 않습니다. 민사에서 한 약정은 의뢰인이 덜 쫄아 있기 때문에 이때 한 약정은 103조 무효가 아닌데 형사는 깜빵에서 꺼내줄 테니까 3천만 원 내나 거부할 수 없죠. 이건 쫄아 있는 의뢰인을 이용해 받은 약정이라 이건 103조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엄청난 판결이죠. 판사들도 나중에 변호사 개업하겠죠. 자기 수입을 깎아먹는 엄청난 판결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지금 현재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 지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효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연관되면 무효라고 말하세요. 두 사건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증언해 줄 테니까 2천만 원 내놔 그러더라고요. 즉 갑이라는 사람 증언이 있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내놓으래요. 그럼 2천만 원 내놔야 된가? 그럼 잘 보세요. 이 증언이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사실 증언일까요? 허위 증언일까요? 아직 잘 모를까요? 1번 사실 증언이다. 2번 허위 증언이다. 3번 잘 모른다. 잘 모른다가 아니라 사실 증언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원래 증언은 사실을 말하는 게 정상이죠. 그럼 정상은 굳이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우리가 여러분 커피숍 1층에 앉아 있어요. 커피숍 1층 창가에 앉아 있는데 밖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겠죠. 그럼 지나가는 사람마다 야, 저 사람 정상이네? 또 정상이네? 또 정상이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않죠. 정상은 굳이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남자가 옷 다 벗고 가네요. 그때 야, 쟤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은 비정상이라고 말해줘요. 근데 정상은 굳이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상이라 사실 증언입니다. 그럼 사실 증언을 해줄 테니까 3천만 원 내놓으래요. 이때는 사실 증언은 최소한의 수고비는 받아야겠죠. 그래서 상당성 있는 만큼 상당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은 103조 무효 아니고 유효라 받을 수 있는데 상당성을 초과 부분이 103조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초과 부분만 이행할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 상당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은 약속대로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당 교통비 한 100만 원 정도라면 그건 줘야 돼요. 그 초과 부분을 줄 필요 없습니다. 근데 허위 진술한대요. 이렇게 비정상은 허위라고 써집니다. 친구한테 허위 진술을 해주기로 했다. 이것은 상당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 없이 전부 무효, 전부 무효입니다. 사실 증언일 때 상당성 있는가 초과한가를 구별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8번. 자, 첫 계약은 103조 무효죠. 첫 계약을 시작하면 불법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한 약정은 103조 무효인데 첫 계약을 끝내네요. 그때 한 약정은 그럼 불법에서 적법으로 되돌아오죠. 그때는 103조 무효 아니고 유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남이 을려와 첫 계약합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있어서요. 갑의 본처 첫 계약 무효잖아요. 근데 갑의 본처가 첫 계약에 동의했대요. 그럼 첫 계약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본처가 동의했네요. 그럼 유효일까요? 아닙니다. 첫 계약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시작하는가 끝내는가만 보세요. 본처가 동의해도 시작하죠? 그럼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첫 계약 무효는 이 본처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제 정신 나갔죠? 이거 유효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또 따라하기 좋아합니다. 첫 계약 무효는 본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객관적 혼인질서
일부 일처제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 우리 혼인 질서를 보호하기 때문에 갑처가 동해도 이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시자가 무조건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에요. 갑이처가 지금 암 말기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남편이 엄청나게 지극히 간호해요. 그러니까 처가 이제 남편이 좀 짠하죠. 그래서 한 살에 더 젊을 때 빨리 다른 여자 만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옷이 또 만났죠. 곧 있으면 처 죽을 텐데 기다리지. 또 속옷이 만났습니다. 모르죠. 진작 만나고 있었는가. 그래도 무효. 본처가 동해도 무효. 자, 근데 이제 갑과 우리 첩살이 하면서 아파트 살고 있는데 갑이 집에 간대요. 이제 첩 단절하자. 나 집에 보내줘 그랬어요. 을료가 못 보내주죠. 이제와 나를 버리면 어떻게 못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아파트는 너 줄 테니까 제발 나 집에 보내줘 그래서요. 을료가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그랬죠. 이 바보야 이건 무효인데 다 무효인데 첫 개야. 무효니까 줄 필요 없는데 그랬어요. 근데 이 첩은 또 공인중개사예요. 이게 무효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첫 계약을 단절할 때 약정은 무효 아니고 유효입니다. 그냥 적법으로 돌아가죠. 도와줘야 돼요. 이때는 유효가 되니까 증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오면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 본 드라마 생각하지 마세요. 첫 계약을 시작하는가 끝내는가만 보세요. 다른 거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9번 판례. 다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103조 무효가 됩니다. 다음 공무원 직무기관에서 부정한 청탁 대가로 금전 지급하기로 약정은 103조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도박 자금 대여 약정도 또는 도박 채무 변제 약정도 다 도박과 관계에 있어서 103조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12번이 있는데 이거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자, 가백이 X가 있는데 자, 을이 도박 채권자예요. 을이 도박 채권자고 갑이 도박 채무자인데 갑이 도박빚을 갚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 부동산 팔아서 갚아야지. 근데 또 이 도박 채권자가 부동산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럼 우리 판돈으로 이 도박 채무 변제에 대신하기로 충당하기로 약정했죠. 그래서 우리 이제 팔았거든요. 그래서 앞사실 전혀 모르는 선이 병한테 팔았습니다. 제3자가 매수했죠. 그럼 이 일련 행위 중에서 도박과 관계 있는 것과 관계없는 게 있습니다. 도박 채권 채무, 도박빚 충당한다. 이들은 도박과 관계 있기 때문에 103조 무효인데 근데 보세요. 도박 채권자이든 아니든 대리권 수여할 수 있죠. 제3자가 모르고 샀죠. 이들은 도박과 관계없네요. 이들은 103조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 시험 빼고 다른 민법 시험에 다 나왔어요. 뭐 주택관리사, 행정사, 뭐 세무사, 뭐 감정평가사 다 나왔어요. 우리 시험만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시험 출제위원이면 여러분은 이 파란색을 시험에 내겠습니까? 빨강색을 내겠습니까? 그렇죠. 빨강색이죠. 이건 도박에서 누가 안 틀리겠죠. 틀려도 이쪽을 틀리기 때문에 다른 모든 민법 시험은 이 빨강색을 냈습니다. 우리 시험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책 동그라미 12번에 굴궁의시 비교하세요. 첫 번째 굴궁의시 도박채무 부담 무효, 대리권 수요 무효 아니다. 부동산 매수한 행위 무효 아니다고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이제 13번이 노태우 전 대통령 판례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그때 쌍용그룹한테 맡겨놨다, 임치했다. 이 판례는 비자금을 물어본 게 아니고 돈을 임치한 게 103조 무효인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임치 자체는 103조 무효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뭐 돈 맡긴 것 자체가 사회절세 위반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노태우 측에서 쌍용한테 비자금 넘어왔죠? 비자금 이행했잖아요? 넘어왔죠? 만약 이게 103조 무효라면 노태우가 반환 청구 못하죠?
국가가 노태우를 대위해서 반환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103조 모유가 아니어야 반환총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자금 임치는 반사회적 행위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오시면 동기불법이란 게 있는데, 동기불법이란 법률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법률행위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 불법인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동기불법은 동기를 상대방이 모르겠죠? 마음속을 어떻게 할까요? 원칙 103조 모요 아닙니다. 근데 이 동기불법 또는 불법 동기, 이 불법 동기를 표시했거나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알려져 있네요. 이때 한 법률행위는 그때 103조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갑에게 상가 건물이 있는데, 자, 을이 도박할 목적으로 임대차에 있어요. 근데 도박할 목적을 갑이 할 수 없죠. 그래서 임대차는 법률행위 임대차 자체는 103조와 연관없죠. 근데 사실 도박장 개설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법률행위는 불법이 아니지만 하게 된 동기가 불법이네요. 이게 불법 동기, 동기불법입니다. 그래도 임대인 갑은 도박 개설할 목적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원칙 103조 모유 아니고 원칙 유효입니다. 유효. 근데 예외적으로 을이 표시했어요. 많이 놀러 오세요. 서비스 잘해드릴게요. 또는 을이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을이 동네를 뒤지고 다녀서 갑도 이미 알고 있대요. 이때는 갑은 도박 목적을 알았죠? 그럼 임대차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때 했을 때 그때 103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표시했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일 때 그때 예외적 무효고 원칙은 모르겠죠? 원칙은 무효 아닙니다. 그 다음 종교법인에서 주지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사찰에서 주지를 임명했어요. 이건 103조 무효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게 그때 뉴스에 엄청나게 크게 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15번 교재 보세요. 전통 사찰 주지직을 그에게 금품을 대가로 양도가 넘긴다. 양수 넘겨받는다. 양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일묵인 혹은 방조 도와줬다.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명령에는 103조 해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이게 그때 뉴스에 나온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뉴스에 막 불교에서 조폭들이 막 칼 들고 싸우고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그러게 상당히 이슈가 된 사건인데, 자 보세요. 만약에 불교에서 한 주지임명행위를 첩계약처럼 103조 무효라고 판시하면 불교 신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다음날 대법원 폭파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법원이 종교일에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103조 무효 아니라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겁니다. 괜히 종교에 관여할 필요 없죠. 다음 16번. 자, 부척 관계인 부부생활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 103조 무효인가? 아직 조건을 공부 안 했지만 해제 조건이 효력 소멸 조건이에요. 효력 소멸 조건. 그럼 증여 효력이 소멸한단 말이네요. 그리고 첫 계약 나왔죠. 그럼 여러분, 이건 첫 계약 지금 시작합니까? 첫 계약을 끝냅니까? 아까 첫 계약을 시작하면 무효, 끝내면 무효 아니라 그랬죠? 나중에 하겠지만 이건 첫 계약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첩을 꼬시려면 그냥 꼬셔요? 뭔가 증여해야 돼요? 뭔가 줘야겠죠? 그래서 첩을 꼬시려고 오늘 주는 거예요. 근데 주면서 한마디 했어요. 앞으로 너랑 나랑 첫 관계 끝나면 종료되면 증여 효력이 소멸하니까 이게 다시 내라 그 말입니다. 다시 오늘 주는데 앞으로 너랑 나랑 첫 관계 끝나면 이게 다시 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첫 계약 시작하죠? 그러니까 103조 무효인데 이 첫 계약이라는 조건만 무효하면 틀리고 증여계약,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자세한 건 해제 조건에서도 공부할 겁니다. 미리 한번 예습 삼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16번 이해 안 되면 일단 2번은 보지 말고 다음 순한테 보세요. 항상 이렇게 법은 앞뒤가 없다 그랬죠? 미리 공부한 겁니다.
네, 지금 합격서 12페이지 하고 계시죠? 자, 이제 103조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이중매매인데 아마 우리가 부동산 이중매매 해본 적 없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결론을 정리하면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은 선의악이 불문 묻지 않고 즉 선의악이 똑같이 악이어도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근데 적극가담 나오면 그때 103조 무효가 됩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적극가담이란 악이 안 것은 유효죠? 그러니까 적극가담은 안 것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알고도 가서 꼬셨다. 알고도 요청했다. 회유했다. 이게 적극가담을 말합니다. 안 것 가지고 부족해요. 안 것은 유효입니다. 선의도 유효, 악의도 유효. 근데 적극가담 나왔을 때 무효가 됩니다. 우리 민법 전반에서 적극가담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아무튼 이 말 나오면 무조건 103조 무효 달려가세요. 취득시효도 나옵니다. 명의신탁도 나와요. 자주자주 나옵니다. 그럼 자, 이중매매는 원칙 선의, 악이 똑같이 묻지 않고 유효가 됩니다. 이런 말이죠. 가백의 X란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1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줬거든요. 나중에 매매에서 공부하겠지만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매도인은 더 이상 1 매매계약을 계약금 해지 못합니다. 계약금 해지 못하기 때문에 이 X란 부동산을 의뢰에게 이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겨요. 의무가 있는데 의를 배신 때리고 같은 부동산을 또 팔았습니다. 이런 게 이중매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해본 적 있나요? 아니 매매하고 중도금 받았는데 의뢰에게 넘기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또 판 적 있나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 이중매매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갑이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을을 제1 매수인 그러고 병을 제2 매수인 그래요. 그러면 둘 중에 1 매수인, 2 매수인 둘 중에 누가 소유권 취득할까요? 매매계약 체결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둘 중에 먼저 소유권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이제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이 매수인은 앞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선의 악이 묻지 않고 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즉 앞사실을 안 것 가지고는 병을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린 자유경쟁이라 먼저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한다고 법원이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럼 갑은 더 이상 을에게 X를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을 간 매매계약이 이행 불능이 빠집니다. 이행 불능이라 을은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하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고 소유권은 병이 취득합니다. 근데 적극가담 나오면 그때 무효가 돼요. 다시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하고 을이 중도금 줬거든요. 이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갑은 매매계약을 계약금 해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을에게 넘겨야 할 의무가 생겨요. 이렇게 이중매매 사건은 1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해서 계약금 해제 못하게 되는 걸 전제로 나온 겁니다. 근데 갑이 다시 병과 매매하고 병한테 등기했습니다. 이때는 제2 매수인이 이 매매계약에 적극가담했어요. 악의와 적극가담 다릅니다. 악의는 그냥 병이 단순히 매매 사실을 안 거예요. 예를 들면 마트 갔는데 이미 매매 사실을 다 동네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들었어요. 어떻게 우연히 안 겁니다. 적극가담이란 병이 갑을 찾아가 꼬신 거죠. 야, 갑, 이걸 세상에 3억에 팔았어? 왜 그렇게 싸게 팔았어? 내가 2천만 원 올려줄게. 나에게 팔아라고 가서 적극 꼬신 겁니다. 그때 병이 한 행위는 이제 사회적 비난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이때 매매계약이 103조 무효가 됩니다.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가 됩니다. 그럼 병 소유자 아니네요. 병 등기 무효라 소유자 아닙니다. 그럼 1 매매는 이거 유효죠. 원래 정상은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해서요. 이렇게 무효사유, 비정상은 그 사유를 이렇게 써주거든요. 이건 아무 말 없으면 유효입니다. 그래서 병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을이 갑이 한 매매계약을 을은 갑에 대한 채권자죠. 소유권을 넘겨받을 채권자거든요. 그래서 을이 갑이 한 매매계약을 채권자로서 취소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시험범위 아닌데 시험이 나옵니다. 네, 시험범위 아니지만 채권자 취소는 금전 채권자만 가능해요. 네, 살짝 외워요. 금채취, 금채취. 금채취하면 기분 찢어지겠죠. 근데 을은 소유권 이전받을 채권자고 금전 채권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도인이 금전 채권자죠. 그래서 얘는 금채취 못합니다. 그럼 이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을이 병을 상대로 직접 무효등기 말소, 직접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을과 병은 얼굴 본 적 없죠. 두 사람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을은 갑과 매매했잖아요. 그래서 을은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말소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을은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말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외울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중매매가 적극가담 무효일 때 이 무효등기 말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매도인 대위밖에 없다고 아예 외워버린 게 편합니다. 매도인 대위밖에 없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 못합니다. 직접 말소 청구 못해요. 뭐밖에 없다? 매도인 대위밖에 없습니다. 네, 시험 오지 선달 한 명이 더 나옵니다. 병 무효인데 병이 말소되기 전에 병이 정에게 팔고 등기했습니다. 그럼 정은 매매할 때 병 태어나서 처음 받겠죠? 앞서질 다 모를 거 선의로 나옵니다. 근데 선의어도 우리 공부했죠? 우리 민법 무효는 절대적 무효.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만명 다 무효했죠? 선의 정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걸 시험에 이르기 어렵게 냅니다. 그럼 선의정은 제2 매매계약, 이게 갑과 병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이게 유효죠? 그럼 유효가 되네요. 그러니까 주장할 수 없다 해야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무효는 지금 절대적 무효 원칙이죠. 절대적 무효가 뭐라 그랬죠?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만명 다 무효. 다 무효이기 때문에 유효 주장할 수 없어야 돼요. 만명이 다 무효인데 그래서 어떤 누구도 유효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같은 말이 선의정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갑을병 살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정이 거의 정답이에요. 정을 정답으로 내려고 정가 있는 겁니다. 100%는 아니지만 정이 거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칙 유효, 악유도 유효, 적극과단 무효에서 잘 정리하시고 하나 외우실 거. 적극과단 무효, 무효등기 말소는 뭐밖에 없다? 매도인 대위밖에 없습니다. 다음 대리행위 하지 않은 원칙 다 대리인 기준입니다. 대리행위를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대리인 기준인데 백사조 궁방만 본인 기준이에요. 궁방만 본인, 나머지는 다 대리인 기준이라고 백사조에서 공부할 겁니다. 이제 자세히. 자, 이런 겁니다. 갑이 X가 있는데 을과 1 매매했거든요. 근데 정이 병에게 나 대신 부동산 좀 사달라고 매수할 대리권을 소유했어요. 그럼 대리인 병, 정이 본인, 병이 대리인. 병은 매수할 권한이 있죠? 근데 병이 매수한다는 게 하필 X를 이중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대리인이 이 매매계약에 적극가담해서요. 본인 정은 그런 거 몰라요. 그럼 이 매매계약이 103조 무효인가 아닌가는 누구 기준일까요? 대리인 기준일까요? 본인 기준일까요? 아까 궁박 아니면 다 대리인이에요. 이 사건 궁박 아니죠? 그럼 다 대리인 기준이라 대리인이 적극가담해서 그래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니까 본인은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대리인하자는 궁박 아니면 다대리인 기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12페이지 오세요. 12페이지. 위쪽에 반가로 4번 부동산 이중매매 있고 1번 원칙은 선의 악이 불문 묻지 않고 유효입니다. 동그라 2번 이매수인이 적극가담하면 무효라 그랬죠? 기억.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적극가담.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 금채치 채권자 취소할 수 없으나 매도인 대의에서 이매수인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니은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2매수인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 전에 얻었다 다시 얻었다 전득한 자가 정은 선이라도 다 무효죠. 소유권 취득할 수 없으며 이중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어떤 누구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대리인이 매도인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해서 부동산 이중 매수한 경우 본인이 여기 아까 정이었죠? 정이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입니다. 궁박만 본인입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봐요. 자, 기출문제집 10페이지고 10번인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문제가 가불병 살인 문제 나왔죠. 그럼 지문에 정 있나요? 정 있죠. 정이 답이에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정을 정답으로 내려고 정까지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에 꼭 이거 기억하세요. 자, 시험 문제 가불병 살인 나왔네요. 정 보이죠? 정의 답을 쓰고 이 문제 안 풉니다. 그러면 한 3초 걸렸네요. 그리고 시간 나면 와서 풀어요. 시간 나면 푼다. 근데 어차피 시간 안 남거든요. 그래서 정이 정답에 대한 건 100%는 아니에요. 100% 아닙니다. 근데 거의 정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살인 문제 나오죠. 정이 그냥 답을 쓰는 게 여러분이 푼 것보다 더 맞을 확률이 많아요. 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의 답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시간 나면 와서 풀어요. 분명히 시간 안 남습니다. 어차피 찍어서 할 문제입니다. 근데 90% 이상 정의 정답입니다. 자, 풀어볼까요? 자, 10번. 갑은 자신 X부동산을 우리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중도금 받았죠? 이게 이중매매 전제입니다. 그 후 병이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가담 나왔네요. 그럼 103조 무효. 적극가담하여 각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병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면 103조 무효죠. 그럼 틀린 겁니다. 자, 아까 외웠어요. 이중매매인 무효일 때 말소 방법은 매도인 대의밖에 없습니다. 1번 을은평한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했죠? 매도인 대의밖에 없어요. 2번은 X,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X. 3번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 계약금 해지할 수 없다고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4번 병명의 등기는 갑이 무효행위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고 이것도 나중에 공부해요. 5번 만약 선의정 너는 무조건 무효. 선의정이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 받은 경우 병 무효고 절대적 무효라 선의정도 무효죠? 무효니까 정이 매매계약 유효 주장할 수 없다 그랬죠. 무효이기 때문에 유효 주장할 수 없다. 보세요. 정이 정답이잖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제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게 103조와 104조고 이제 103조 이어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보겠습니다. 같은 말로 폭리행위랍니다. 자, 104조 당사자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가 되려면 첫째, 양급부 간에 현저한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급부가 내가 하는 겁니다. 급부가 내가 주는 거, 그럼 받는 게 반대급부예요. 그럼 양급부란 주고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거 법조문에 써있네요. 여기 현저하게 공정을 이르니 불공정, 불균형을 말하고 법조문에 써있습니다. 다음 피해자는 궁박경솔, 무경험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도 법조문 써있네요. 이게 파란색 당사자 궁박경솔, 무경험 써있네요. 궁박이란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태고 경솔은 부주의적 무경험입니다. 그럼 이 두 개는 법조문에 써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백사조 무효가 되려면 이 3번도 요구합니다. 피의자가 있으면 폭리자나 가해자가 있고 이 폭리자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알고도 이용하려는 의사, 알고도 이용하려는 폭리 의사 또는 폭리 악의까지 있어야 백사조 무효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은 현재 법조문 없잖아요. 법조문이 없는 걸 대법원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가 746조 보세요. 공부했죠.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가 백사조라 했죠. 그러나 백사조.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의 폭리자예요. 수익자, 폭리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피해자는 사회주의를 기반 안 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이제 67세 할머니인데 문맹 글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건 현대 판례가 아니고 오래된 판례입니다. 옛날에 60살 때 친구들 다 죽고 근데 혼자 지금 살아 있어요. 그런 옛날 판례예요. 옛날 할머니들 글 못 읽은 할머니 많았어요. 세상 물정 하나도 몰라요. 할머니한테 1억짜리 부동산이 있다고 해보세요. 할머니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옆집에 우리 할머니 찾아와서 할머니 제가 그 부동산 1,000만 원에 사드릴게요. 할머니는 글도 못 읽죠? 숫자 보세요. 이게 1억짜리인지 몰라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찾아와서 1,000만 원에 사준대요. 할머니가 팔았죠. 고마워 죽겠어요. 세상 이런 걸 1,000만 원에 사주다니. 세상 물정 모르니까. 그럼 이제 매매에 있으니까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1,000만 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백사조 무효가 됩니다. 할머니는 궁박 상태고 무경험이에요. 옆집에 사는 우리 알고 이용했죠? 그 시가 10배 차이 나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거쳤죠. 시가 10배 차이. 할머니는 궁박 또는 무경험. 을은 폭리 의사가 있죠? 그래서 이 매매가 백사조 무효가 됩니다. 무효면 이행 전에 둘 다 이행할 필요 없어요. 둘 다 이행할 필요 없죠? 근데 이행했다 해보세요. 할머니 값은 소유권 이전 등기했고 을은 1,000만 원 다 지급했습니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하는데 자, 이 첫 계약, 우리가 공부한 첫 계약은 둘 다 나쁜 놈이었죠. 꼬신 남자, 넘어간 여자 둘 다 나쁜 놈이었고 도박 채권도 빌려준 놈이나 빌린 놈이나 둘 다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백사조는 다릅니다. 여기서 갑과 을 누가 나쁜 놈이죠? 을만 나쁜 놈이고 할머니 갑은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나 불법행위니 수익자 을, 폭리자 을에게만 있을 때는 피해자 할머니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 쪽에서는 반환 청구해서 등기 뺏어갑니다. 근데 을은 질서 위반한 놈이라 반환 청구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나가 백사조 을은 반환 청구 못해요. 피해자 할머니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할머니만 1,000만 원 벌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로 이런 짓 하지 마. 잘못하면 니만 못 받아 라고 해서 이제 할머니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 백사조 폭리행위 무효가 되면 나중에 자세히 하는데 무효행위 추인 안 돼요. 좀 무효행위를 그대로 추후에 인정, 나중에 인정 안 되지만 유효처럼 무효를 유효처럼 전환은 허용해 준다고 나중에 제가 여기 다시 와서 합니다. 가백에 X 1억짜리 부동산 있는데 우리 재건축 조합이에요. 재건축하려고 이 동네 부동산을 다 샀는데 값만 안 팔고 버팁니다.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4억이 샀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게 백사조 무효가 됩니다. 첫째,
시가 4배 차이죠.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공정이 있고 우리 궁박 상태예요. 지금 우리 궁박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만 못 사서 발 동동 굴리고 있어요. 갑이 지금 이게 알받기 한다 그러죠. 알받기 성공했어요. 갑은 폭리의사가 있죠. 그래서 이게 백사조 무효가 됩니다. 그럼 법원은 무효로 내버려 둬야 될까요? 웬만하면 재건축하게 해야 할까요? 웬만하면 재건축하게 해야겠죠. 대립반시합니다. 당사자가 갑과 을이죠. 갑과 을이 당사자가 매매대금이 과다하죠. 매매대금 과다로 말미암아 이게 무효인지 알았더라면 만약에 이것을 한 1억 5천 정도로 매매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4억 무효를 1억 5천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 5천에 사서 빨리빨리 재건축하라는 말이죠. 이처럼 백사조 무효는 유효처럼 전환은 허용해줘요. 알바키 사건. 근데 무효 그 상태로 나중 인정은 안 된다고 무효에서 다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사조 무효가 되려면 주고받은 급부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가치로 따지겠죠. 다음 궁박경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셋 다 요구된 거 아니죠? 셋 다 있다면 그 사람 집에 묶어놔야 돼요.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궁박은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인데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이든 심리적, 정신적 다 포함되고 경솔은 부주의죠. 무경험이란 경험이 없다. 경험이 없다죠? 여기서 경험이 뭘 나타내는가? 거래 일반을 말합니다.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거고 어떤 특정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처음 사봐요. 그럼 비트코인 처음 사간다고 비트코인 때문에 저를 무경험이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어떤 특정 영역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 상식 부족을 말합니다. 뭘 말해요? 일반 상식 부족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 이게 헛갈리죠?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럼 자, 눈 크게 뜨시고 잘 보세요. 경험이 없다. 경험 기억. 거래 일반 기억. 이제 안 헷갈리네요. 경험이 없다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이 없다를 말합니다. 기억. 잘 보세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리에서 궁박 상태에 있는가는 본인 기준으로 따져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건 비읍. 눈 크게 뜨시고 비읍. 원래 객관식 시험을 이렇게 유치하게 하는 겁니다. 객관식은 이렇게 유치하게 해야 함정이 안 틀려요. 그럼 궁박이 아니면 다 대리인 기준이니까 경솔이 있는가 또 무경험인가는 행위 당사자인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만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마지막 폭리의사 있어야 됩니다. 일단 백사조 적용 요건으로 불공정을 논하려면 양급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무상 공짜로 주네요. 징역 기부는 받는 게 없죠. 그러니까 불공정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징역과 같은 무상 계약은 백사조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 법률행위죠. 경매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규정이죠. 그러니까 행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사조 교재 잘 읽어보세요. 굴궁무시 위주로 읽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이거 이제 합격서 없습니다. 기출문제 풀 겁니다. 입증 책임 나오면 백사조는 무효잖아요. 그럼 무효는 뭐든지 무효 주장자가 증명합니다. 그럼 현재 피의자와 폭리자 누가 무효를 주장하죠? 폭리자는 돈 많이 벌었죠. 피의자가 전부 무효라고 증명해야 돼요. 이렇게 뭐든지 무효는 주장자가 모두 증명합니다. 모두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추정되는 게 없어요. 즉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재의 공정을 이뤘다 해서 궁박했겠지, 경솔했겠지 등등 어느 하나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가 이 세 가지 모두 다 입증해야 백사조 무효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우리 좀비기출 13페이지 36개 문제입니다. 자, 불공정 법률행위 틀린 거죠? 가로는 보는 거 아니라 했어요. 우리 법조문과 판례만 시험에 내기 때문에 굳이 보지 않습니다. 1번 공박은 경제적 공박뿐만 아니라 정신적 포함한다 그랬죠? 2번 무경험은 기억. 무경험은 거래 일반 맞아요. 기억.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 아니라 틀리네요. 이고 특정 영역 경험 부족을 말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게 정답 2번입니다. 기억. 3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은 항상 법원 사이 통념에 따라 결정합니다. 4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원 아까 알바키 사건 적용될 수 있다 그랬죠? 5번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면 비읍 궁박은 본인 궁박 본인 맞았죠? 나머지는 다 대리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억 여기 무경 기억 여기는 비읍 같이 잘 기억가 돼요. 네, 지금까지 목적 확가적 타까지 다 했습니다.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게 이제 103조, 104조 다 했죠? 다음 시간부터 의사필시 파트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교재 2권 구입하시면 강의는 유튜브에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합격서 이론서와 기출문제집 2권이 있고 2권을 동시에 구입하시면 할인이 되겠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4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합격자 성명 미리 적으시고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는 아파트 이름도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도 이 셋 중에 하나, 2권 다 하신 분 셋 중에 하나 이렇게 꼭 적어주세요. 이 우리 중개사 시험은 이론서와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시면 여기서 기출에서 시험은 다 나옵니다. 기출을 풀기 위해서 합격서 이론서로 공부 미리 하는 거고 기출문제를 나중에 계속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